안녕하세요. 2025년 9월 7일 오늘의 크립토 마켓 펄스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아니 딱 하나의 숫자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네, 11만 1000달러. 비트코인이 드디어 이 가격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근데요, 이 숫자만 보고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고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 서현님, 시장의 양대 산맥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가요? 네, 지훈님 말씀대로 겉과 속이 좀 다른 상황이에요. 비트코인은 주간 3% 올랐으니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아직 8월 고점보다 10%나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불안한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고래라고 부르는 큰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거든요. 지금 4,500달러라는 아주 중요한 벽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걸 과연 넘어설 수 있을지 다들 숨지겨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알트코인 시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쪽은 정말 분위기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고 하던데요. 정말 명확하게 웃는 코인, 우는 코인이 나뉘었다고요. 네, 맞아요.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밈코어, 펌프다펑 같은 밈 토큰들은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넘게 껑충 뛰어 올랐죠. 반면에 트럼프 토큰으로 화제가 됐던 WLFI는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스 초기 상장 가격보다도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희비가 제대로 엇갈린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나와요. X에 올라온 글인데요. 몇몇 코인만 저렇게 오르는 게 오히려 이상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금이 전부 스테이블 코인으로 쏠리고 있어서 예전처럼 이 알트코인, 저 알트코인 차례대로 오르는 소위 말하는 순환 펌핑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좀 의미심장하죠? 자금의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시장 환경이 변하고 있을 때 국가나 대기업 같은 큰 선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특히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법정 화폐로 정했던 엘살바도르, 요즘 행보가 좀 달라졌다고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한때 비트코인의 찐팬을 자처하던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매수는 잠시 멈추고 대신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만 14,000트로이온스를 매입해서 총 자산이 2억 7만 방 달러를 넘었어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혹은 보험으로 금을 선택한 거죠. 엘살바도르가 이렇게 한 발 빼는 동안 기업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요. 비트코인을 더 쓸어 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자그마치 100만 개가 넘습니다.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5.1%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을 주도하는 게 바로 아시아 기업들입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사들이고 있어요. 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돈을 6개월 안에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좁혀서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프로토콜 단에서는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팍소스의 움직임이 아주 눈에 띕니다. 하이퍼리퀴드라는 플랫폼을 위해서 USDH라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이 USDH로 벌어들인 수익의 95%를 하이퍼리퀴드의 자체 토큰인 하이프를 다시 사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코인 가치는 우리가 직접 몰린다. 이런 전략이죠. 이 소식 때문에 하이프 토큰 가격이 3%나 올랐어요. 아주 영리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방금 팍소스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 모든 이야기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결되는 것 같네요. 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혹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846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하죠? 스테이블 코인 전체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시장의 혈액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혈액이 돌지 않으면 시장 전체가 마비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수적인 배관이네요.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거래의 기본이 되고 디파이에서는 대출이나 예금의 근간이 되고 심지어 실제 결제까지. 그럼 이 중요한 배관이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깔려 있나요? 어느 네트워크에 집중되어 있죠? 역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만 스테이블 코인이 1,722억 달러나 있어요. 이것도 사상 최고치고요. 특히 요즘 금이나 부동산 같은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는 이른바 실물자산 토큰화가 대세잖아요. 이런 걸 하려다 보니 가장 안정적이고 검증된 이더리움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더 이상 투자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페이팔이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 PYUSD로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더 극적인 곳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229%에 달하는 나라인데 여기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 식료품을 사거나 월급을 받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야말로 생존 수단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시장의 현재 상황을 쭉 짚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가장 궁금해하실 가격 예측부터 한번 들어보죠. 대체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10만 4천 달러 선을 지켜내는 게 관건이고요. 만약 이 방어에 성공하면 1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요. 이더리움은 고래들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5천 달러 재돌파를 시도할 거고요. 알트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자금이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아주 높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장밋빛 전망도 결국 규제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규제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규제는 이제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의 문제가 됐어요. 홍콩은 이미 8월부터 스테이블 코인 조례를 시행했고 유럽연합도 미카 규제를 차근차근 진행 중이죠. 아시아 펀드들의 자금 유입도 기대되지만 결국 모두가 지켜보는 건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한 미국입니다. 미국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군요. 그럼 이런 규제 문제 말고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다른 시장 리스크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시장에 부는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시세 조작 단속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세우고 있고요. 나스닥은 이제 기업이 암호화폐를 사려면 주주 동의를 받으라는 새로운 규칙까지 만들었어요. 여기에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요인들이 꽤 많아진 상황입니다. 정말 혁신과 규제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다 뛰어넘어서 아예 시장의 판을 바꿀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아이디어는 없을까요? 바로 그게 오늘 저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기업들의 투자나 AI와의 결합 같은 기술 혁신은 정말 빛의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규제라는 현실의 벽은 이제 막 세워지고 있죠. 이 질주하는 혁신과 따라잡으려는 규제 사이에서 과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 그 선택에 이 시장의 다음 10년이 달려 있습니다.